안녕하십니까, 닥터개그생 이성건입니다. 자, 오늘은 마케팅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사실 마케팅 얘기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첫 번째로 블로그 얘기부터 하죠. 사실 블로그는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죠. 사실은 블로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홈페이지하고 블로그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두 가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블로그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원장님 직접 혼자 하셔도 되는데 저는 마케팅 업체랑 좀 같이 코워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사실은 병원 온라인 마케팅의 입문이 블로그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하는 다양한 어떤 노하우, 팁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업체에서도 뭐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다는 그런 비법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닥터개고생인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블로그 운영 8가지 핵심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는 원장의 가치관과 병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담고 있어야 하며 다른 병원과의 차별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병원의 아이덴티티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블로그가 업체에만 일임하게 되면 병원 색깔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나물의 그 밥인 그런 블로그 글이 돼버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하는, 해도 그만인 그런 효과 없는 블로그가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이 직접 적으시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알고리즘이나 비법이 좀 있거든요. 잘 상단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 안에 사진이나 그래픽이나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이런 걸 좀 넣어야 되고, 본문에도 제목에도 키워드가 좀 들어가야 돼서 반복돼야 되고, 때로는 일부러 글자를 틀리게 만드는, 맞춤법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노하우가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원장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원장님의 철학과 원장님의 진료 원칙과 원장님이 차별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블로그 운영의 두 번째는 결국 양질의 컨텐츠입니다.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사실 업체들에서 글을 적다 보면 어디 백과사전이나 책이나 다른 블로그의 글을 가져와서 카피를 해서 변형을 해서 글을 적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블로그 글이 될 수 없습니다. 원장님 병원만의 그런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된다. 좋은 컨텐츠죠. 그건 어떤 정확한 의료 정보가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결국 컨텐츠 싸움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는 맛으로 승부하듯이 블로그에서는 내용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정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신뢰도와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키워드를 잘 잡으시고, 이미지, 그림, 그래픽, 동영상, 다양한 형식의 블로그 형태로 진행이 돼야지 상단에 노출이 되겠습니다. 결국 글은 열심히 적는데 노출이 안 되면 무용지물인 거고, 원장님이 직접 글만 적다 보면 절대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원장님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나가는 블로그의 컨텐츠를 좀 벤치마킹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취지로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블로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상단에 노출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일단 다양한 형식의 블로그 형태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최근에는 영상을 많이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영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요.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계속 반복되면은 카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글의 노출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그래서 보통은 이 책을 찍을 때 이 책의 사진을 한 30장 찍습니다. 같은 사진이지만 같은 그 한 카트가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노하우들이 좀 필요하다. 자, 네 번째죠. 블로그를 잘할 수 있는 네 번째 요령은 주기적으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몰아서 하시는 것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고요. 심지어 매일을 올리는 것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편에서 15편 정도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원장님들이 글을 많이 적고 싶으면요, 아예 블로그 채널을 여러 개를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블로그 채널이 3개가 있거든요.
심지어 업체에서 업체 블로그까지 하면 4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블로그 채널에 글이 다양하게 올라가면 상당히 노출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한 채널에 30개를 적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5번째는 정확하셔야 돼요. 내용이 부족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댓글 조작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블로그에 답글을 들거나 또는 좋아요, 글 좋아요 이런 어떤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확한 댓글은 빠르게 진정성 있게 응대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고 여러분들이 답하는 거 다 알거든요. IP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로그에서 밑에 댓글로 좋아요 뭐 이름만 바꿔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꼼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블로그는 정직하게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악의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놔두시면 오히려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원장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셔야 돼요. 원장이 개입을 안 하는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원장님이 개원하시면 바쁘세요. 직원 관리도 하셔야 되고 제일 힘들거든요, 직원 관리. 그 다음에 병원 경영에 대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케팅은 업체에 그냥 맡겨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기 병원 블로그를 읽지도 않는 원장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절대 좋은 블로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입을 하셔야 된다. 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7번째로는 이제 블로그 업체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업체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몇 번 바뀌었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병원을 좀 잘 파악하는 업체, 두 번째는 피드백이 좀 빠른 업체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그 이외에 뭐 일단 저는 성실한 업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좀 통합적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가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업체 따로, 유튜브 업체 따로, 뭐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어울릴 수 있는 마케팅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과 실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비용 대비 효율이죠.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싸도 비지떡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피드백 빠른. 그리고 우리 병원이랑 원장이랑 소통을 좀 잘하는 병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이 어느 부분을 차별화하고 싶은지, 어떤 아이덴티티를 계속 추구하고 싶은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했는지를 잘 파악하는 업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8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블로그의 방법은 뭐냐면 고객이 직접 쓰는 블로그입니다. 사실 고객들은요, 그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다 압니다. 이게 업체가 적은 건지 아니면 원장이 적은 건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정말 갑 중에 갑의 블로그는 뭐냐면 여러분들 병원을 다녀가신 고객이 직접 적는 글이에요. 그런 고객들이 계시거든요. 직접 자기 블로그에 자기 경험을 막 공유하는 블로그가 제법 많으세요. 그리고요, 그 블로그들은 티를 냅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뭐 사진 올려도 되냐, 또는 뭐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블로그를 적을지 말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을 감동하고 고객에게 믿음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배려해 줄 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좋은 블로그 평판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요즘에는 의료 소비자분들이 거의 기자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예리하시고 굉장히 꼼꼼한 그런 평가들을 하십니다. 결국 그 평가들을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원장의 진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블로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원장이 좀 개입을 많이 하셔야 되고, 원장의 가치관, 병원 철학, 그 다음에 그 병원만의 차별화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답이다 얘기를 드렸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키워드 잘 잡고 좋은 이미지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고, 댓글 조작 절대 안 되고요. 부정적인 댓글은 최대한 빨리 반응을 하시고, 원장님이 그리고 업체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블로그 형태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있고 한 달에 한 10편에서 15편 정도는 올리시고요. 고객이 직접 블로그를 적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영상이 좀 가미되는 블로그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감성 블로그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컨텐츠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이 블로그는 정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직접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업체랑, 마케팅 업체랑 코워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마케팅 업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원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될 때만이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블로그는 처음에는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원하시기 전에 미리 한 두세 달 전부터 블로그를 만드시고 거기서 최대한 글을 좀 축적을 시켜 놓아야지 여러분들이 개원했을 때 잘 노출이 되고요. 제가 블로그를 3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만든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요. 정말 그 노출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개원 전부터 하시고 블로그는 꾸준히 운영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인 블로그 얘기를 좀 드렸고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조만간에 저희 매드썸이랑 같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면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개고생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